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식사. 과연 잘하고 계신가요? 하루에 해가 지고 창문 너머로 주황빛 노을이 퍼질 때쯤이면 어느새 주방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피어오르고 밥솥에 김이 모락모락 오르지요. 아마도 많은 어르신들께 저녁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는 따뜻한 의식이었을 겁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자식들을 기다리며 식탁을 차리던 기억 손주가 젓가락질을 배우며 엉성하게 반찬을 집어먹던 웃음 가득한 순간, 그 모든 풍경 속에 저녁은 늘 함께했지요. 하지만 요즘은 어떠신가요? 누군가는 바쁜 일상 속에 혼자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누군가는 드라마 한 편 보고 나서야 밥을 차리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냥 대충 먹자, 오늘은 귀찮다 하며 저녁 식사를 건너뛰거나 아무렇게나 때우신 적 없으신가요? 사실 저녁은 하루 중 우리 몸이 가장 피곤하고 회복이 절실한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움직인 근육과 위장 긴장한 신경들이 다시 힘을 얻는 순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하는 작은 실수들이 몸을 더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잘못된 저녁 식사 습관이 쌓이면 아침에 일어날 때 무겁고 자주 피로를 느끼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몸을 더 지치게 만드는 저녁 식사의 3가지 실수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단순한 영양 정보가 아니라 우리 삶과 추억, 몸의 리듬을 생각하며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실수들을 하나씩 고쳐나간다면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한결 가볍고 생기 있는 하루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로 천천히 걸어가 볼까요? 첫 번째 실수는 많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너무 늦은 저녁 식사입니다. 너무 늦은 저녁 위장이 쉴 틈이 없습니다. 오늘도 저녁은 9시 넘어서 드셨어요. 이런 인사를 주고받는 게 어르신들 사이에 익숙한 일이 되었습니다. TV에서 하는 저녁 뉴스 연속극 한 편 보고 나면 슬슬 밥을 지어야겠다 싶어지는 시간이 벌써 밤 8시, 9시를 훌쩍 넘기기 일쑤지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2세 박순자. 어르신은 늘 하루 종일 별로 먹은 것도 없으니 저녁은 푸짐하게 먹어야지 라며 밤 9시쯤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된장찌개에 잡채 갈치조림까지 열심히 차려 드셨지만 잠자리에 들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자주 가슴이 쓰려 한밤중에 일어나 위장약을 드시게 되는 날이 많았다고 해요. 사실 우리 몸은 해가 지고 어두워질수록 휴식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위장과 소화기관은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일을 멈추고 쉬어야 야간의 장기들이 재정비하고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지요. 그런데 너무 늦게 특히 배가 부를 정도로 먹고 바로 누우면 위장이 계속 일을 하게 되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속쓰림이나 트림, 심지어는 수면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희대 한방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위식도역류증을 경험한 사람의 70%가 저녁 식사를 늦게 하거나 먹고 바로 누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식사 시간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죠. 예전에는 해가 지면 자연스레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고 저녁밥은 해가 지기 전 어스름한 시간에 다 함께 둘러앉아 먹던 풍경이 익숙했지요. 이처럼 우리 조상들의 생활 리듬은 자연과 함께 움직이는 건강한 패턴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뭘까요? 바로 저녁은 잠들기 최소 3시간 전 해가 지기 전후에 간단히 마치는 습관입니다. 가능하다면 오후 6시 전후로 식사하시고 부득이하게 늦은 식사를 하게 된다면 소화가 쉬운 죽이나 미음처럼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으로 바꾸어 보세요. 또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조용한 산책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곁들여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식사 시간을 유감씨로 앞당기고 식사 후에는 베란다에서 꽃들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루틴으로 바꾸고 나서 속쓰림도 사라지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한결 개운해졌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보내주는 시간 신호를 그대로 따릅니다. 너무 늦은 저녁은 그 리듬을 깨뜨리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지요. 작은 변화가 큰 회복을 부르는 이 시간, 오늘 저녁은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가볍게 드셔보는 건 어떠실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실수, 밥은 거르고 반찬만 먹는 습관에 대해 나눠볼게요. 반찬만 먹고 밥은 소홀히 에너지 균형이 깨집니다. 밥은 조금만 먹고 반찬 위주로 먹어야 건강해. 이 말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요즘은 건강을 위해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는 밥은 몇 숟갈만 드시고 반찬만으로 한 끼를 때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김치 깨십, 나물 마른 반찬만으로 상차림을 간소하게 하고 밥은 너무 많이 먹으면 살쪄 하며 일부러 소홀히 하시곤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밥 즉 탄수화물은 단순한 포만감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노년기에는 적정한 탄수화물 섭취가 기초 에너지를 유지하고 근육을 보호하며 뇌에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식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밥보다 반찬 위주로 식사하시는 어르신 중 오후에 어지러움이나 무기력함을 자주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는 보상작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기운은 줄고 근육량은 서서히 줄어들게 되지요. 이는 낙상 위험 노소의 진행 등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전 어머니들은 늘 밥 한 공기를 정성스레 지으셨죠. 조금 질게 지은 보리밥이나 갓 지은 잡곡밥에 된장국 무생채, 달래무침 하나면 한 끼가 충분했습니다. 그때는 별다른 영양제 없이도 기운이 넘쳤던 이유, 그 한 공기의 힘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밥을 많이 먹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절한 양의 밥, 예를 들어 반 공기에서 2, 3공기 정도를 유지하고 반찬은 너무 짜거나 기름지지 않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흰쌀밥보다는 현미보리 율무 등 다양한 곡류를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할머니가 직접 재배하신 들깨와 마늘을 넣은 들깨미역국에 쌀보리밥 한 공기 고소한 김과 무생채 한 젓가락. 이런 식단은 단순하지만 우리 몸이 가장 안정적으로 기운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식사란 결국 몸의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무조건 줄이는 것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것도 우리 몸에는 모두 지나침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엔 밥을 너무 적게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반찬만으로 때우신 적 요즘 들어 더 잦아지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밥 한 숟갈에 담긴 에너지와 따뜻한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몸과 마음이 함께 편안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실수, 짜고 매운 반찬 위주의 식사가 가져오는 위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짜고 매운 반찬 위주의 식사 몸속이 지쳐갑니다. 이 정도는 간을 맞춘 거지 짠 것도 아니야. 먹을 맛이 나려면 고추장이 좀 있어야지. 많은 어르신들께 익숙한 말이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짜고 자극적인 반찬 없이는 밥맛이 없다고 느끼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둔해지기 때문에 소금이나 간장, 고추장 같은 강한 양념을 더 많이 찾게 되지요.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78세 이모 어르신은 아침마다 고추장에 마늘 듬뿍 넣은 쌈장을 식탁 위에 꼭 올려놓으십니다. 그냥 먹으면 밍밍해서 밥이 안 넘어가 하시면서 된장찌개도 간이 센 편이고 젓갈류도 자주 드시곤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고혈압 수치가 급격히 올라 병원에서 식단 조절 지시를 받으셨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 기준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짠 음식은 단순히 혈압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위 점막을 자극해 위염과 위암 위험을 높이며 몸의 수분 균형을 무너뜨려 전신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운 음식 역시 문제입니다. 한국인의 입맛에는 익숙하지만 위장과 소화기관이 약해진 어르신들께는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속쓰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지요. 특히 공복에 김치찌개나 매운 볶음류를 먹고 난 후 속이 불편한 경험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양념을 조금 줄여도 충분히 맛있는 식단을 만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된장찌개는 멸치나 다시마, 육수를 충분히 우려 감칠맛을 내고 가는 최소한으로, 나물 무침은 소금 대신 참기름과 깨소금으로 고소한 풍미를 살리고 고추장 대신 들기름장이나 된장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강원도 정선에서는 맑은 된장국에 삶은 감자 몇 개, 소금 간 거의 없는 곤드레 나물, 그리고 담백한 보리밥으로 식사를 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습관은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면서도 포만감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지요. 물론 처음에는 밍밍하고 심심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맛은 다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줄여가다 보면 자극적인 음식 없이도 자연의 맛,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우리 몸도 비로소 편안하다는 신호를 보내올 거예요. 오늘 저녁 식사 때 간을 맞추려고 습관처럼 소금을 더 넣으셨나요? 혹은 고춧가루를 뿌리거나 김치를 한 접시 더 올리셨나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의 다음 하루를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조금만 기억해 주세요. 이제 저녁 식사가 단지 먹는 일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쉼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녁은 회복의 시간, 음식을 통해 몸을 위로하세요. 햇빛이 사그라들고 골목마다 저녁밥 냄새가 스며드는 그 시간, 따뜻한 국 한 그릇 지글지글 구워지는 생선소리 주방, 한쪽에서 켜진 노란 불빛 아래 하루의 끝자락을 맞이하는 그 풍경은 우리 삶에서 가장 포근하고 사람 냄새 나는 순간이 아닐까요? 옛날엔 집집마다 저녁 식사 시간이 하나의 풍속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숙제를 마치고 식탁에 앉고, 어머니는 된장국을 드고, 아버지는 비닐 장갑을 벗으며 자리로 오셨지요. 그 식탁 위에는 단순한 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하루를 묻고 마음을 나누는 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족 구성원이 제각각의 시간에 밥을 먹고 혼자 식사를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아졌습니다. 반찬은 냉장고에서 꺼낸 그대로고 전자레인지에서 삑 소리가 나면 조용히 앉아 식사를 마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없이요. 하지만 바로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저녁은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하루 종일 걷고 움직이며 피로해진 다리 이야기를 나눌 사람 없이 쌓여버린 마음의 무게, 그 모든 것을 달래줄 수 있는 시간, 바로 저녁 식사 시간이죠. 단순히 칼로리를 채우는 끼니가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두고 마음을 풀어주는 약 같은 식사. 그것이 노년기에 가장 필요한 저녁 식사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저녁을 규칙적으로 먹고 일정한 시간에 간단하게 조리된 음식을 섭취하는 노년층이 면역 수치와 수면질 감정 안정도 모두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사가 회복을 도울까요? 예를 들어 따뜻한 미역국에 잘 익은 호박나물 부드러운 두부조림과 구운 김, 그리고 한 숟갈의 보리밥. 이런 식사는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소화가 잘 되며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부담 없이 공급해 줍니다. 거기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까지 곁들이면 그 자체로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는 자연의 약이 됩니다. 또한 조용한 음악을 틀고 천천히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안전하다,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혼자 드시는 식사라 해도 작은 그릇에 정갈이 담고 따뜻한 국 하나를 올려보세요. 그리고 젓가락을 들기 전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보는 거예요. 오늘도 수고했어. 그 한마디가
때로는 어떤 보약보다 큰 힘이 됩니다. 저녁은 몸을 위한 시간이면서 동시에 삶을 위로하는 마음의 식사이기도 합니다. 식탁 위의 따뜻함은 오롯이 내일을 살아갈 힘으로 바뀝니다. 이어서 저녁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3가지 습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건강한 저녁 습관 3가지 작지만 큰 변화. 지금까지 이야기한 저녁 식사의 3가지 실수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건강은 거창한 노력보다는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회복을 도와주는 건강한 저녁 습관 3가지들을 함께 정리해 보려 합니다. 조금씩 실천하시다 보면 하루가 한결 가벼워지고 아침이 훨씬 개운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 해가 지기 전후에 식사하기.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는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 사이, 늦어도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아직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식사 후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할 여유도 생깁니다. 전북 익산에 사시는 80세 김영순 할머니는 매일 오후 6시 전에 식사를 마치고 식후에는 동네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을 습관처럼 지키십니다. 그냥 한 바퀴 걷고 오면 속도 편하고 잠도 잘 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작은 시간 조정이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2. 밥은 꼭 반 공기 이상, 국은 담백하게, 무조건 반찬만 드시기보다는 잡곡밥 반 공기 이상은 꼭 챙겨 드세요. 그 대신 국이나 찌개는 된장국, 미역국, 맑은 채소국처럼 자극이 적고 짜지 않은 국물 위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밥은 기운의 근본이고 국은 위장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담요 같은 존재입니다. 밥은 줄이고 국은 짜게 먹는 식습관은 오히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지요. 울산의 한 노인정에서는 매주 미각 다시 찾기 식단을 운영하며 저염국과 잡곡밥 중심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보다 속이 편해졌다, 덜 짜게 먹어도 맛이 느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3. 식사 후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조용한 쉼. 식사를 마치고 TV 앞으로 바로 가는 대신 따뜻한 생강차나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며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짧은 7분의 쉼이 소화를 도울 뿐 아니라 뇌와 심장에도 안정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더불어 마음도 평화로워져 불면이나 불안감도 함께 줄어들 수 있지요. 서울 강북구의 한 어르신은 식사 후 늘 아들 내외가 보내준 지리산 산수유차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제일 평온해요. 혼자지만 외롭진 않아요. 그 말씀 속에는 저녁 식사에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었죠. 하루를 정리하며 몸도 마음도 가만히 내려앉는 저녁 시간. 그 순간을 조금만 다르게 만들면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뀝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따뜻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저녁 한 끼가 바뀌면 삶의 질이 바뀝니다. 조용한 저녁 시간 식탁에 마주 앉아 밥 한 숟갈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그 속에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덜어내는 시간, 마음을 다독이고 몸을 쉬게 하는 온기, 그리고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 말이죠. 오늘 우리는 몸이 쉽게 지치는 3가지 저녁 습관, 너무 늦은 식사 밥보다 반찬만 먹는 식사 짜고 매운 음식 위주의 식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지기 전후의 식사 시간, 균형 잡힌 밥과 담백한 국, 따뜻한 차 한 잔과 느린 쉼이라는 3가지 좋은 습관도 함께 나누었지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우리의 몸은 점점 가벼워지고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건강은 결국 작은 습관이 모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저녁 식사는 몇 시에 하셨나요? 반찬은 짜지 않았나요? 식사 후 자신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선물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신만의 저녁 식사 이야기 댓글로 나눠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건강한 저녁 이야기 살포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저녁 식탁 위에 늘 따뜻함과 평안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